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자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노란톡 실시간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생성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닉네임 설정하시고 바로 들어오신다면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토요일을 밝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평탄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정말 좀 바빴습니다. 너무 네. 바빠가지고 위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만나자고 많이 하는지 근데 만나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그렇죠. 반가워가지고 밤에는 사람 만나고 낮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갔는데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괜찮게 좀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시장 괜찮을 거라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아져서 좀 마음은 좋은데 근데 이게 항상 2, 3%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을 뚫어줘야 되는데 계속 못 뚫고 그냥 계속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답답한 장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이따 주제로 할 건데 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없으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 가는 시장이거든요. 거기만 가고 있어요. 거기만. 이거만 가는 게 지금 몇 주째인데 정말 이쪽 만약에 못 잡았으면 얼마나 소외됐을까. 다행히 우리는 많이 잡았으니까 다행이고 특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참 다행인데 그런 걸 만약에 못 사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참 요즘 증시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실 거 좀 분명한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으면 이제 좀 확산이 일어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방송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NFT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조금 수익이 났었죠? 그거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네. 이루 말하기가 힘든데 네. 일단 어제 단알 최종 정리했고요. 네. 단알 최종 정리한 단알이 갤럭시와 모니터보다 더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얼마나 나왔나요? 갤럭시와 모니터가 48%였는데 단알이 52%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게임주에 우리가 집중했는데 네. 게임주는 첫 번째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계속 아직도 홀딩 중이고요. 이건 약 한 40%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카카오 게임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뭐 펄어비스나 뭐 이런 종목들인데 상당히 지금 너무 계속 가서 이제 이거 말고 다음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한밤 주자백의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덱스터하고 이직 스튜디오를 한 2주 전에 히든 계속 종목이었던가요? 아니 히든 정보가 아니고 공개했죠. 공개 그냥, 정보. 그냥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제가 이 덱스터 얘기할 때 오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 네. 오늘 드라마 지옥이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게 11월 19일인데 11월 19일 드라마 지옥 5시 오픈이거든요. 덱스터가 특수효과 담당했어요. 근데 왜 오늘 조심해야 되냐? 원래 뉴스 나온 날은 밀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직전에 매도해야 되는데 네. 만약 재미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5시에
일단 다시 좀 봐봐야 될 겁니다만은 드라마 물론 다 보려면 뭐 내일까지 걸리겠죠. 근데 저도 보고는 싶은데 오늘 밤에 약속이 있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보고 계셨겠네요. 이미 보셨겠죠. 네. 이미 보셨 반응을 볼 겁니다.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한 절반 정도 팔아주자의 타이밍, 네. 그 타이밍이어가지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는데 이건 뭐 공식적으로 제가 매수 가격대까지 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네. 때문에 이건 그냥 제외해요.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아서 이제 더 이상 NFT 메타버스 하면 지겨워서 이제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이거 말고 오늘 제가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 방송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알려주실 거죠? 먼저 자료가 먼저 나가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내일 방송 때 자료가 네. 먼저 다 나가 버려요. 그렇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분들은 하루 더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요. 내일 방송에 나갈 히든 종목까지 먼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먼저 자료 받아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예쁜 닉네임 설정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시고 또 장중에도 우리가 데일리로 시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외 증시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 해외 증시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은 먼저 선물에 좀 더 집중을 했던 시간대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이제 드디어 모의 투자 대회가 마감이 되는 한 그렇죠. 주였다 보니까 정말 집중을 많이 했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한 주를 좀 보냈었습니다. 한 3주 동안 했나요? 3주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네. 참여도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래서 제가 치킨 이벤트도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많은 분들에게 드렸다고 들었어요. 한 20명 정도? 20명 이상 이제 이야, 드렸는데, 네. 그쵸? 이분들, 그러니까 거의 다 드리려고 했던 그냥 간단한 이벤트였죠. 이제 네. 코멘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너무 이 가슴에 남아있네요. 그 내용들이. 어떤 네. 코멘트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이번 대회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랑 이제 뭐 저에 대한 이제 뭐 기초교육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기초 심화교육이나 이런 내용들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장전에 이제 시황 브리핑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고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갈지 시나리오 많은 도움이 됐다. 기존에 이제 혼자 매매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닉네임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닉네임? 닉네임이요?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으셔서 네. 왜냐하면 기억 남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우리가 또 순위 발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이걸 또 한 분만 또 언급드리기가 좀 아쉬운 게 다들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네. 한 분 언급드리는 질투하시려나요?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모의 투자 대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보니까요,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 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매매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특정 업종이라 하면 우리 뻔하죠. 요즘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아니면 이건 주식이 아니다. 네. 최근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메타버스가 아니면은 도대체 블록체인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주식이냐, NFT가 아니면 도대체 주식이냐 이렇게 지금 가면서 뭐 별곳에서 다 NFT 하겠다고 난리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떤 게임으로 우리가 아시면 되냐면 이 게임 회사가 엄청 대단한 게임을 한 건 없어요. 네, 초창기에 네. 카카오포 게임즈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순위 매기는 그 게임 해가지고 드래곤플라이트라는 게임을 런칭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다 벌었던 네. 그 뒤로는 히트작이 하나도 없는 저도 그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게임사인데 네. 이제 그런 데까지도 나 NFT 하겠다. 그러니까 폭등해요. 상한가 버립니다. 야,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예전에 무슨 느낌이냐면요. 닷컴버 볼 때 네. 뒤에다가 회사명을 뒤에다가 닷컴 co.kr 하는 순간 상한가가 똑같아요. 이게 직원 5명 있는데 사무실은 아무도 없고 특례 상장으로 상장했는데 하는 사업 적자고 근데 뒤에 닷컴 붙였다고 상한가 20번 연속 상한가고 뭐 이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기록 중에 새로운 계획이 아마 제 알기로는 한 40몇 회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기록인데 그게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계획 지금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일단 없어요. 새로운 계열의 회사가 지금. 지금 그때 IT 버블 때 급등했던 회사라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지금. 물론 IT 버블 때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오른 것도 아니지만 네. 뭐 근데 지금 시장 장세에 한해서는 좀 약간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이 아니면 뭡니까? 주식이 아니다가 써야 되는데 주식이 아니다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근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지수를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시총상위 대형주들은 이거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관련이 있는데 이게 뭐 반도체 관련이 있지만 이쪽으로 확 매기가 쏠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화학이 출발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근데 화학은 요즘에 유가가 밀리고 있어서 스프레드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는 피크아웃 논란 이후에 지금 반등은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게 완벽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돌아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섹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차전지 배터리 섹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2차전지 배터리가 지금 장장 몇 년째 가고 있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2014년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2010년에 반짝 한번 했었고요. 2014년에 소재로 확장돼 가지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2차전지 배터리 섹터처럼 이렇게 멀리 가려면 일단 조정을 한두 번씩 받아가면서 건전한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장기 추세 가고 한번 2차전지 배터리 섹터 다 1년간 쉰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전혀 종목이 못 간 적이 있어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이후로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지금 쭉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지금 뒤늦게 뛰어들기는 좀 늦었다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과도한 급등세에 따라서 너무 집중하지 마셔라. 지금 과도한 급등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국내 10월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한 초록색이 2020년 10월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죠. 그다음은 진하지 않은 초록색이 연두색이 2021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 수출이고요. 2021년 10월이 이제 지난 10월달 이제 수출인데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먼슬리 이거 이제 월 비교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꽤 괜찮죠. 네. 도대체 반도체 피크아웃은 언제 오는 겁니까? 계속 괜찮은데 계속 괜찮은 거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뭐 계속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다 매도했던 분들 다 뭐 어떻게 된 거죠? 반도체는 수출이 계속 좋아요. 석유화학 쪽 보시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 그다음에 석유 제품들이 또 폭증했어요. 자동차가 좀 안 좋죠. 차량용 반도체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략을 잘 쓴 게 뭐냐면 차를 당장 빨리 못 만들더라도 반도체를 최대한 적게 쓰고 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일체화 시켰어요. 이게 약간 애플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애플 같은 경우도 모든 게 자기네에서 다 소프트웨어든 뭐든 다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직접 설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통일성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통일성이 좋다 보니까 직접 제어하는 반도체들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유 자체도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테슬라가 반도체가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출하량이 그 차량 만드는 거에 비해서 차량 만드는 것 자체가 숫자가 많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근데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철강이 급증했고 나머지 뭐 소소하게 이렇게 씁니다. 컴퓨터. 근데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도대체 이제 왜 반도체는 피크아웃이라더니 왜 이렇게 계속 가느냐. 결국은 이제 석유 제품 반도체가 수출 증가율이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결국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섹터를 옮겨보자 눈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싹 다 보입니다. 철강은 아닌데 철강은 제가 지금 보기엔 좀 늦었다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NFT 메타버스 쪽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화학, 반도체 쪽을 좀 중장기로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미증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간밤에 우리 IT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MS, 테슬라, 애플 이 보유자분들이나 신규로 좀 접근하시려는 매수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단 좀 반도체 관련주를 좀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어제 목요일자 엔비디아의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주식들은 갈 거는 가고, 그렇죠? 눌릴 거는 확실히 눌려주는 이번 3분기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도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네. 나와줬다라는 점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AMD 다 전부 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었죠. 네. 네, 그래서 전부 지금 현재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NFT 지금 계속 핫하고 지금 계속 본부장이 얘기해 주셨던 이 내용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그리고 구현이 될 것인지,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컨텐츠가 될 것인지가 이제 향후 가장 큰 과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이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고성능의 PC나 그리고 모바일 자체가 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태의 능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신제품이 출시되고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이 반도체 섹터는 일단 좀 꾸준히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라. 지금에도 가지고 가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만큼 규제, 그렇죠? 그리고 주가의 눌림이 한번 크게 언제가 발생할지 모를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시기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언제 눌림을 줄지 모르는데 한 번의 쇼크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로 일단 보유 종목을 좀 가져가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지금 NFT 이게 과연 허상이지 않고 실생활로 이제 계속 적용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 반도체 섹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사업의 이제 서비스 위주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기업이 일단 이 서비스를 이제 새롭게 함에 있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장치를 이제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렇죠? 사용료를 내고 이제 이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대료를 내고 건물에서, 그렇죠?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과연 이익인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전체를 사야 되는 게 이득인지 기업별로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현재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클라우드 대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구축을 해놨고 지금 좀 비유를 하자면 이미 강남 건물주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미 서비스가 다 구축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NFT 계속 확장되면 될수록 이 클라우드 시장 자체도 확장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하나만 놓고 보자고 하면 일단 빌 게이츠가 뒤로 물러선 만큼 그 뒤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다. 이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보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이제는, 그렇죠, 정말 천슬라 넘어서 한 번 더 낙폭을 보여주다가도 다시금 강하게 그렇게 대주주가, 그렇죠, CEO가 팔아도 반등을 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이제 좀 $1,000 선은 안착을 하면서 이 다음에 횡보를 보여줘도 이 가격대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벌써 지금 미국 시총 4위까지 지금 또 다시 올라와 주는 네. 모습을 보면 앞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죠, 현재 지금 이 석유, 그렇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대장이 되느냐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시총이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테슬라가 결국에는 저는 이 시장에 좀 독점을 하면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제 그 뒤를 좀 따라 들어오고 있는 뭐 기존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도 지금 계속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신규 경쟁자로 불리는 루시드나 그리고 리비안 그렇죠. 지속적인 강세를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좀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모바일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다소 불안하다. 왜냐면 경쟁사인 삼성이 워낙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일단은 뭐 그 외에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뭐 상품 영향력 자체는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일단은 이 개발이나 이 사업 방향에 이제 좀 다변화 소식이 애플의 이제 좀 향방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단순히 일단 이 IT 반도체가 지금 전부 강하다 이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 계속 메타버스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닷컴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나 이러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주식에 관해서도 한번 매수 접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는 우리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이제 최종일 직전 마지막 이 순위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만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밤 투자의 100배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이 녹화 방송이니까요. 금요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모든 순위가 이미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요. 모의 투자 대회 최종일 직전의 순위, 그리고 또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관련해서 투자 매매 팁도 알아볼 텐데 일단 순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 내내 달려왔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가끔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할 때 우르르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리 전무관님이 똑같은 교육을 한 5번 반복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나요. 화 안 나십니까? 5번 연속하는데 지금 5번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교육을 5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6번째 할 거를 얘기하면 이제 칼리 전무관이 약간 표정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머리 아프죠? 똑같은 거 똑같이 6번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다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참여도도 항상 높았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예, 네. 진짜 많이 참여하신 게 이렇게 여러분도 수익 나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왜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모의투자라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좀 막판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1위 케케님이 네. 케케님께서 1,315만 원. 이야, 갈수록 이 순이익금이 네. 높아지네요. 와, 이 정도면 뭐 이게 모의투자라 그렇지 이게 진짜 투자였으면 1,315만 원이면요. 우리가 한 달 했거든요. 네. 예. 거의 이거 한 달, 이거 세 달 하면 연봉 뽑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평균 연봉을 따져봤을 때. 예, 이거 지금 케케님이 1,315만 원,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위가 파이프님, 사실 2, 3위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오늘 잘 몰라요, 이거. 네. 2, 3위 어떻게 될지. 자, 이 파이프님이 1,120만 원. 3위 소님께서, 소님께서 1,088만 원.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정말 얼마 차이 안 나. 이거면 눈 감고 뜨면 바뀌어요. 진짜 오늘 나스닥 눈 감고 뜨면 바뀔 거야.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른다. 1위는 사실 케케님 저 같으면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매매 안 하고 오늘은 그냥 한번 지켜보자. 근데 갑자기 파이프님이 수익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매매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수익상은 윤인백님, 그다음 윤노리님, 골드킹님, 김필님, 하이주디님, 코호젤리아몽님, 나의 꿈뭉치님, 주센조 카사노님, 메시누나님, 똑똑님, 아타노르님, 가지파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 단 1원이라도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단 1원이라도 수익 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나면 저희가 50만 원씩 드린다니까요. 50만 원씩 드립니다. 50만 원 상당히 혜택을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주권사에서 이런 데서 막 이런 이벤트 협찬해주고 할 때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받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네. 매매에 좀 감을 익히시고 좀 하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시장 앞으로 또 급락장이 나올 때 이거 내년 2월쯤에 급락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우리가 미리 좀 준비가 돼 있고 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게 네. 증거금은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 맞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모의 투자니까 가능한 거죠. 네. 모의 투자니까 가능한 거죠. 실전 투자하면 뭐 사실 네. 불가능하고요. 아. 실전 투자는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계약에 한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해외 선물에는 나스닥에는 바로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대군을 운영할 수 있는. 한두 계약 가지고 힘들다. 마이크로를 하면 20개씩 할 수 있어요. 20개 어차피 똑같아요. 곱하기 10배를 하나, 그걸 줄여서 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를 한번 해보시는 실전 매매는 지금 현재 모의 투자니까 우리가 자금금이 크고 하니까 막 하는 거지만 실전 매매 할 때는 좀 마이크로나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리 전문가님께도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1, 2, 3위 순위가 이렇게 딱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방송을 실전 매매를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매매 과정에서도 우리 소통이 좀 이루어지면서 되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도 조금 치열하게 이 부분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좀 궁금점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특히나 제가 이번 모의 투자대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이번엔 좀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오.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초보자용 질문도 있고요, 좀 네. 중급자용 질문 그리고 좀 오랫동안 대응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관점을 보시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쨌든 모든 매매나 그런 부분들에 사실상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확률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 경험상 그리고 이론상 내용들을 이제 좀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대답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케케님, 파이프님, 소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파이프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네네. 우리 모의 투자대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고 케케님과 소님은 뭐 한 번씩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좀 고수의 영역으로 좀 올라오셨나요? 네, 일단 뭐 방송 참여도는 조금 적다. 네. 그러니까 개인 매매도 많이 하시고 일단 아. 기초적으로 제 이론 바탕으로 이제는 좀
하산을 하시지 않았나 거의 이제 하산을 하셨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그래도 가끔 방송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처음 대회 참여하신 분들은 꾸준히 거의 매일같이 진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씩 뭐 인사 정도만 아니면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얼굴 비추시면서 제 메이저 메인 거래 타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보자분들보다는 참여도가 살짝은 덜하지만 수익은 그만큼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많이 배워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다음에도 또 언젠가 제6회 모의 선물 투자 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서 미리 공부해 보시고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우리 국내 증시가 빠질 때도 해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옆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 해외 주식, 투자하는 매매 팁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어떤 팁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좀 준비한 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단 좀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좀 연장해요. 거래량에 따른 좀 다이버전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단 좀 많이 포착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생 나스닥을 좀 위주로 많이 대응을 하고 국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항생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준 상태에서 기존의 추세나 힘을 좀 못 가져가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흐름 그리고 역추세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이제 뭐 2시, 3시 이후부터 이렇게 좀 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지금 관점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그렇죠. 다른 매매 팁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은 반복을 했고 네. 기존의 패턴 대응이라든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뭐 스캘핑 기법이라든지 스위칭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어쨌든 매매에 대한 시작이라든지 내가 주로 하는 거래 시간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셨을 때는 거래량의 움직임을 요즘은 가장 잘 체크를 해야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어제도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횡보장을 계속 가져가다가 목요일장 같은 경우 한번 언더를 크게 주다가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그렇죠 10%대 장중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 선물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면서 이러한 특정 매수세, 매도세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근본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거래량이다 보니까 꼭 거래량 움직임, 과거 데이터 찾아보시고 현재 움직임이 가장 맞는지 한번 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매매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실전 매매를 하는 영상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까지는 일단 좀 단기 급등 보여줄 수 있겠죠. 5분봉 바뀌었으니까 자 11시 45분이고요.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깨면서 그쵸 반등 이후에 지금 전저점 깨고 넘어가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돌파 매도를 좀 많이 보낸 자리값이죠. 기본적으로. 자 지금 시간대 그쵸 거래량이 발생하는 시간대로 좀 본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하방 볼린저 찢은 거죠. 그쵸? 찢었죠. 근데 앞에 좀 변동성이 너무 심했죠. 일단 구간대 본다라고 하면. 자, 200짜리 값을 일단 좀 지켰습니다. 자, 201까지 지금 일단 좀 조점을 보여준 자리값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0 깨는 자리값에서 일단 좀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200 깨면서 매도세 지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자, 1000불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여기서 털게요. 자, 16,183.50 1차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내려왔죠. 자, 24초, 23초. 자, 저점 깰만 하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청산 지금 가져가고요. 800불 1차 800불 축하드리고요. 자, 이 한계약은 일단은 이제 좀 편하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약 기준 그쵸? 자, 일단은 800불 가져갔고요. 좋습니다. 176까지 언더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얘는 이제 트레일링 시장가 청산으로 일단 좀 마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전저점까지 또 뚫어주면서 돌파 매도세 나와주고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어디서 끊냐? 그쵸. 5일선 이탈 전까지만 일단 1분 봉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자리값으로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5일선 터치가 아니에요. 캔들 이탈이고 레벨 이상 넘어가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터치 보여줬고요. 자, 돌파 자리값 일단 좀 나와주고 있는데 35초 30초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겠죠? 컷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96 올청대기예요. 자, 올청대기 보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3 밀어주면 홀딩입니다. 20초. 저점 밀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언더 한번 보여줬으니까 홀딩이죠. 전저점 밀어줘도 홀딩. 이게 이 돌파 자리값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면 또다시 이제 포지션 들어가기 되게 애매해요. 그쵸? 버티는 힘도 그렇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핵심은 지금 일단은 자, 163.50 자리값이 저는 그냥 일단 좀 맥시멈 청산으로 볼게요. 완료. 자, 163.50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63.50 올청대기. 요거 마지막 볼게요. 이제는 시장가 청산으로 같이 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5일선 이탈이 있으면 미련 없이 던질게요. 자, 113까지 10포인트만 이제 좀 저점 그려주면 될 것 같죠. 줄듯 말 듯 아직은 조금 더 힘 자체가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안되면 그쵸? 5일선 이탈하는 자리값 청산 자리 보면 되니까 자,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50 자리값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컷 대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0까지 지금 좀 언더 보여주고 있고요. 자, 163.50 올청대기. 자, 추세 살아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저점 좋습니다. 네, 1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223.50 매도 체결. 16,223.50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절 달게요. 자, 본절 대응. 자,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250불 돌파. 자, 본절 대응 가져갈게요. 선 터치 구간 나왔고 한번 이탈 나왔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자, 1차 청산 나올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382 자리값 이탈하면서 캔들 안착하면 이제는 무조건 청산입니다. 12초. 자, 시간가 청산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착했죠? 네, 시간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불 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확장되면서 자, 227.75 매도 체결 16,227.75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찢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보려고 했었는데 자, 네틱차 그쵸 1포인트 차이로 못 가져갔습니다. 자, 한 번 더. 좀 주나요? 자, 여기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5일선 이탈하면 이제 위험해요. 30초. 자, 이제는 5일선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20초. 자, 시간가 청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초, 15초. 자, 힘 빠지는 구간이죠. 잘못하면. 9초, 8초.
7초. 자, 올선 이탈했죠? 자,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가 청산 가져갈게요. 자, 자리값 다 취소해 주시고요. 네, 200불 때 책임 수익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을까요? 우리 매매 복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매매에서 처음 일단 영상 같은 경우가 네. 특히나 이제 두 계약으로 제가 이제 매도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부분 청산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건데, 나스닥이죠? 네, 나스닥 오. 기준으로 일단은 한 계약 800불에서 청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다시금 상승 계속 보여주면서 좀 홀딩하기 좀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1200불까지 두 번째 청산을 하면서 총 2000불 한 번의 진입으로 2000불 수익을 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모의 투자 대회 금액이 확실히 지난 대회보다 확 올라갔잖아요. 수익 네네. 금액이. 이번에 이렇게 두 계약만으로도 2,000불 수익이 났던 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뭐 혹여나 이제 그 전에 손실 보셨던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탈출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영상엔 좀 못 담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목요일 저녁 굉장히 좀 흔드는 장세를 끝까지 같이 버텼어요. 버티면서 마이너스 1200불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중간에 스위칭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봤었습니다. 네. 일단은 황생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면서 거기서 커플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 캐치 타이밍이었었고 330대까지는 충분히 낙폭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홀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600불까지 수익을 났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조금 못 담았었습니다. 앞에 이제 아쉽네요. 시간대가 조금 부족해서 그 영상을 네. 못 담았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치킨 이벤트도 좀 해주셨는데 기프티콘을 주시는 등 네. 이거는 뭐 어떤 걸로 주신 건가요? 네, 사실 일단 그냥 드리면 조금 의미는 없고 네. 원래 제가 중간중간에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네. 모의 투자 3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1등, 2등, 3등 뭐 이제 3등만 주면 좀 아쉬우니까 뭐 네. 꼴등도 가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네. 이렇게 대회를 이제 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피자나 음. 치킨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참여도도 너무 좋고 어홍도 좋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번 대회 마무리할 겸 해서 다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이 노란 톡방 그쵸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소감 이번 대회가 어땠는지 좀 소감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피드백 좀 달라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네. 채팅을 올려주시면 이제 이 이벤트를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고 싶은데 명분 요만한 명분이었죠 그렇죠 요만한 명분을 명분이 가지고 필요해. 네. 네,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모의 투자 대회도 진짜 모의로만 하는 거니까 또 수익이 1원이라도 나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익이 1원이라도 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모든 결과가 총 최종적으로 끝났을 텐데요. 다음 대회 또 참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란톡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방송되지만 장중에 평일에도 대응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또 세워봐야겠습니다. 5일 준비가 되어 있겠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주 크루드 오일이 드디어 좀 눌리는 분위기로 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80달러 밑으로 한번 지금 깨고 내려가서 지금 현재 80달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80달러 지지여부 확인 후에 지지할 경우 상방대응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지 못했죠. 깨졌으니까 상방대응 안 했고요. 결국 하방대응 안 했고 상방대응도 안 해서 그냥 중립. 그래서 이 정도면 절반 적중이죠. 예, 절반 적중.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반 네. 적중입니다. 일단 80달러 깨진 상황이에요. 일단 근데 80달러 저항 후에 저는 이제 다시 70달러.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항 받고 다시 밀려서 전 다시 한 76달러까지 하락 후에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쌍바닥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안 되냐면 지금 현재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고 석유 수요 자체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오펙 하도 뭐라 해가지고 오펙이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약간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을 같이 보면 돼요. 중국에서 석탄이
생산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석유를 더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더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려가서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급등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이쪽 그러니까 연료 계통, 에너지 계통 이쪽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최근에 좀 하락세에 있다. 그래서 상방등을 조금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과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 한번 짧게 들어봤고요. 다음 칼리 전문가님은 오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딱 언급드렸던 게 저도 일단 80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탈을 했었을 시에 일단 좀 대응 영역 같은 경우는 76.37까지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0.38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몇 틱 차이로 딱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 터치를 못했습니다. 체결이 네. 아니고 터치를 못하고 한 7틱, 8틱 차로 거기까지 거의 부근까지 이제 와준 다음에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저 역시도 일단은 다시금 80이라는 일단 이 수치 를 이제 깼다라는 게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정수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 80짜리까지는 돌파는 못하겠지만 78에서 이 80 사이에서 저도 이제 좀 한동안 횡보장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골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자 추가 상승했는데 네. 자 단기 조정으로 제가 1820달러 회귀한다 그랬는데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대로예요.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기 때문에 좀 조금 밀렸어요. 심지어 약간 밀렸는데 뭐 1820까지 가려면 아주 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한번 잠깐 쉬어가는 흐름에 골드가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다시 또 비트코인이나 이쪽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 골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 1830라인까지 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골드 전략 한번 같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연관성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의 골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전략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1870대 라인대에서 지금 본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자리 값을 지키면서 계속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지금 가틀리 패턴, 그렇죠, 하모닉 패턴을 이전부터 계속 가져왔었죠. 골드 네.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지금 디지전 포인트에서 지금 딱 터치하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오일선 라인대가 지금 변곡을 그리면서 하방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여기가 추세 전환의 포인트로 저도 지금 좀 보고 있고요. 1885 이상 돌파하지 않는 이상 1885 이상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 일단 가장 높은 확률로는 1802까지 1802포인트까지는 하락을 줄 것이다. 네. 좀 낙폭 자체를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스닥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 또 폭등입니다. 자, 네. 지난주에 이제 15,870포인트까지 하락고 재반등 얘기 드렸는데 재반등했어요. 재반등하고 지금 16,350포인트까지 현재 지지 후 저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전략은 아직도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상방이다. 자, 그러면 나스닥 칼리 전문가님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일단은 나스닥이 선물의 운전수다 누구냐고 하면 테슬라가 정말 운전수였다라고 이제 볼 수 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는 선물 등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대장주들을 이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좀 지켜봤었을 때 일단 테슬라가 계속 운전수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그쵸, AMD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디커플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지금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17,000대까지는 계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향후 계속 매수 대응이 계속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저희 다음 회에도 주린이, 혜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하나 김지성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